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한울내과 원장 김상목의 내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47강을 하겠습니다. 지금 몰입이라는 서브 타이틀로 지금까지 강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몰입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몰입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자아심리학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저의 주된 타이틀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줄기차게 강의한 내용은 개인적이고 긍정적인 자아 자부심의 완성, 그게 바로 자아실현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 지금 만들어진 단어가 사실은 미국 사회에서도 한 40-50년 전에 생긴 이제 그런 낱말이란 말이죠. 또 더더구나 우리나라는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그렇게 경험도 안 했고, 교육 과정에서도 그거에 어느 정도 들춰내지도 못했고, 그 과거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의식개혁하자고 해놓고도 이렇게 좋은 아이템, 즉 국가 정신운동이랄지 또는 인문계통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인간다움, 학문, 또 우리의 국민성을 고양시키는 그런 목표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이 이제 뇌장이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더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태가 상당히 변화하는 시대라고요. 우리 국민성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제 많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진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몰입이라는 것은 간단히 이제 쉽게 말하면 몰입, 생각을 깊이 하고 넓게 하는 거죠. 특히 생각을 깊이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생각을 어떻게 잘하느냐,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요령으로 소기의 달성을 생각을 잘 할 수 있느냐, 생각을 잘하기 위한 생각이란 말이죠. 그리고 간단히 말해서 생각을 위한 생각이란 말이죠. 그게 뇌장이며, 몰입 단계가, 몰입을 이제 최상위로 끌어올리게 되면은 자아실현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뇌장으로 삽시다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긍정적이고 또는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을 완성하자, 그런 이제 화두가 내가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계속 지난 4-5년 동안 계속 내가 추적하고, 또 근데 이와 비슷한 이론을 만들어낸 젊은 교수가 아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서 살면서 경험했고, 내가 공부했고, 자가로 내가 좋아서 파헤치고 탐구하는 즐거움이 있어서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공부도 이제 즐거워서 하는 공부가 있잖아요. 사실 나이도 있고 또 경험을 쌓은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왔고, 또 이렇게 좋은 지식과 노하우나 또는 이제 개념이나 또는 탐구 정신이랄지 이 유용한 개념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라나는 손자 손녀한테 가르침으로써 내가
그 당시.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좋은 개념을 교육받지 못한 후회스러움, 안타까움, 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더라면 내가 훨씬 이 나이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한 50년, 60년 이후에 내가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 또 내가 알고 있는 또는 지금까지 쌓아 올린 지식을 내가 이걸 묵혀놓으면 너무나 아깝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란 것은 자기의 좋은 생각이 있으면 세상에 퍼뜨리려고 하는 욕망과 욕구가 있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욕구란 말이죠. 그 욕망과 욕구가 있었는데 먼저 강의에도 이야기했지만 건강한 욕망, 그건 좋은 거예요. 항상 욕망이 너무나 지나치면 탐욕이 되고 그게 묻혀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지만은 건강한 욕망이랄지, 또는 파괴적이, 욕망이라는 것은 너무나 탐욕이 되면은 그건 자기 파괴적인 욕망이고 쾌락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건강한 욕망이 있고 아주 좋은 욕망도 있고, 그것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나쁜 괴로움, 번뇌, 부정적인 자생각, 그런 것을 없앰으로써 무아에 도달하고, 그래서 열반을 가는 길로 이제 나아간다. 이제 그런 원리가 이제 불교 심리학의 이제 지난 강의의 그 내용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잘해가지고, 생각을 위한 생각을 잘 작동시켜가지고 좋은 자의식, 그것만 이제 선택적으로 강조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나 부정적이잖아. 상당히 부정적인 이제 현재까지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긍정적이고, 또 자꾸 괴로워하고 너무나 일상생활에 만족을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하고 항상 불만족 상태에 있고, 그렇다고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패턴이나 트렌드, 변화 시대에 생각을 변화시켜 가지고 도약하자. 그래서 지난 강의에 항상 이야기했던 도표가 이겁니다. 모든 이제 문제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경제 성장이랄지 우리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꿈을 대고 있다든가 그런 것까지도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것은 새로운 시대에, 변화의 시대에 변화를 해야지.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래서 변화를 어떻게 작동시켜서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창조하느냐. 그 새로운 가치관이 말하자면은 내가 주장하는 뇌짱의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뇌짱은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석에 걸맞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도덕관념과 또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좋은 국민성, 그걸 자꾸 발전시키고, 또 세계적인 진리, 보편적인 진리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요새 이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자꾸 깨쳐가지고 발전해지고, 경제나 국방에 이제 굉장히 이제 무역 같은 것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정신문화는 나는 아직까지도 걸음마당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만 정신 승리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중국의 루신이라는 작가가 말했던 아큐 쟁전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바가 있는데, 거기가 아주
아주 소심이 같은 자아 자부심이 약한 사람의 그런 상태가 이제 악주탱전에서 나오는 이제 악휴. 그것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민성을 대변하는 거죠. 그런 것이 현재까지도 일본의 아주 소극적인 자아 자부심하고 거의 비슷해요. 패턴이.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속하지 않고 중국이나 일본에 보다도 더 자아 자부심을 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 잠재력이 있는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안정되고 우리가 힘이 있고 그러면은 정신문화를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GNP가 3만 불, 4만 불, 5만 불 되면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게 아주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신문화가 발전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금 잘한다고 우쭐해가지고 그걸로 다 끝나면 선진국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선진국, 정신적인 선진국이 되기에는 얼마나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구라파의 민주주의가 그거 자본주의가 한 200년, 300년 쌓아 올린 문화를 형성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얼마 안 되잖아요. 20, 30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구라파의 정신문화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비교를 하고 껍죽껍죽 되면 그건 아주 그 가벼운 자존심을 발로시키는 그런 수준 낮은 그 정신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성숙한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지 그렇지 않으면 깝죽깝죽하고 잘난 척한단 말이에요. 그건 망한다고. 개인이 됐든지 국가가 됐든지.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게 나오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 분야에서 내가 파헤칠 건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국과 일본의 국민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요. 근데 더 연구를 해서 일본은 지금 자기들이 아주 선진국인 양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 선진국이라 쳐주니까 지금까지 쳐줬단 말이야. 우리도 잘 모르게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나도 알고 보니까 선진국도 아닌 것 같아. 요 사이 이런 말이죠. 우리가 그만큼 시대가 변했고 우리가 일본을 평가하는데 이제 상당히 이제 어느 수준에 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의식이. 근데 한편 또 중국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잘못하면 말이죠. 그 완전히 뭐 제국주의가 돼 가지고 거기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은 정신적 문화가 꽃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뇌의 성질이에요. 그리고 내과학에서 다 밝혀진 그런 것에 의하면은 그런 것을 잘 응용해서 우리 의식을 발전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지금 아직도 지금 몰입에 대해서 몰입의 창시자인 칙센트 미야이 교수 이 강의를 한 5번 정도 이제 끝마쳤어요. 이제 그게 지금까지 내가 강의했던 이 책이거든요. 뭐 기억나시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뭐 강의 한 4-5개는 이 몰입이 이제 여기는 이제 미국 시카고 대학 출신인 이제 세계적인 몰입에 대한 창시자
칙센트 미아이의 저작물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벌써 이 내용은 4, 50년 전에 나타난 그런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걸 읽다 보니까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 강의가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근데 유튜브 보니까 이 서울 공대 교수가 이제 황롱문 교수가 또 몰입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시간적으로나 여기는 이제 공대 교수니까 재료공학과일 거야, 아마. 교수인데 이 몰입을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한 10년, 20년 전에 몸소 체험하면서 성과를 올리고 이 몰입이라는 개념을 자기 체화시킨 분이 이제 이 교수란 말이에요. 황 교수란 말이죠. 이걸 이제 몰입이라고 이렇게 이 책을 썼는데 상당히 두꺼워요. 분량이 상당히 많더라고. 이것도 거의 뭐 1000페이지 되고 이것도 뭐 600페이지 뭐 이렇게 상당히 두꺼운 책이라고. 근데 이 몰입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위한 생각.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죠, 뭐. 그렇게 표류하는 인생이 얼마나 그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삶이냐, 이기죠. 우리 인간의 뇌나 신체는 능동적으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의 행복과 즐거움을 선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진화되어 왔어요. 그게 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몰입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거고, 특히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퍼져나갈 그런 이제 개념인데, 그래서 앞으로 뭐 여하튼 몰입에 대해서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공대 교수가 이것을 도입을 해서 책까지 썼느냐? 그러면 나는 이제 내과 의사니까 전문이 내과인데 어떻게 해서 뇌짱으로 삽시다, 심리학 비슷한 것을 강의를 하느냐? 자기가 좋아서, 자기 체험에 의해서, 자기가 좋아서 두 번째 전공 분야를 내가 개척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의사가 돼가지고 뭐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한다고, 그런 것은 우리나라 말로 이거지요. 뭐 조카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든가 뭐 그런 그 후진적인 국민성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그건 이제 심리학이나 이제 국제적인 이런 생각의 흐름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아서 지금까지 독립국가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기도 많고 쉽게 만족하지도 못하고 계속 일벌레 같이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제 선진국 레벨에 이제 올라왔는데, 정신문화가 문제라고요. 정신문화가 이게 추가돼야지 그게 비신하고 외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존경해주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 석유 많이 나가고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 않지 않아요. 정신문화가 발전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비로소 선진국이 되지. GNP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자기 나라에서 석유가 많이 생산된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여튼 이 책은, 이 두 번째 소개하는 몰입은 우리 공대 교수님이 이제 저작한 걸로서 오리지널 칙센트 미아이 교수가 한 것을 흡수하고 본인이
이것을 응용해서 자기 체화해 가지고 이제 이 교수님의 대학원생이랄지 학생이랄지 그 자꾸 본인 자신도 그렇게 체험을 하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책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오리지널 창시자인 몰입의 창시자인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이게 굉장히 생활 그 대상이 상당히 이게 굉장히 이게 넓어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린애 교육에 응용할 수도 있고 또 창조력을 발전시키는데도 이제 그 개념을 도입해서 응용할 수 있는 거고 이게 팔방미인 같이 말이죠. 정신문화에 관한 한 또 의식구조에 관한 한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다고 이게. 그래서 나 생각은 그래요. 이분이 아마 헝가리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 머리가 좋은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와가지고 교수 생활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헨리 키신저만 잘하는 헨리 키신저만 보더라도 동유럽인가 서유럽인가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온 자손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유태인인 경우에 더 많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유태인을 말살하는데 반발해서 미국으로 많이 와서 꽃은 유태인 문화가 미국이라는 좋은 환경 속에서 꽃을 피우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항상 뭐 잘 사는 민족이라 할지 그러면은 서구에서도 이게 잘 되는 것을 꼴을 못 보는 이제 그런 민족들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심하면은 아주 나쁜 거고, 어느 정도 시샘을 하고, 그런 것은 인간으로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여튼 이 책은 이분은 이제 오리지널로서 심리학적으로 제대로 이제 정립을 한 사람이고, 이제 이분은 이제 그것을 응용하고 사용하고 본인의 대학교나 연구나 본인을 위해서나 학생들을 위해서 이 몰입에 대해서 응용을 해가지고 가르쳐 주고 몸소 이제 실천하고 그러면서 이 생각에 대한 생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학위도 잘 받고 논문도 좋은 것을 더 쓸 수 있고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위한 생각 그것에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 교수의 에는 이제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의 그런 거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이 책에는 자기의 경험이나 학생들에 대한 몰입을 코치하고 지도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이 굉장히 두껍다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건 이제 어린애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러한 몰입에 대한 관념을 학부모나 교사들이 잘 습득해서 어린애들이 자기의 지능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부모나 교사가 이런 좋은 그런 개념을 모르면은 어린애를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나 거울세 보니까 어린애들은 먼저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어린애의 그 뇌라는 것은 1살부터 3살까지는 엄청나게 그 가소성이 높아가지고 기억력이 엄청나게 좋다고.
뭐 단어 같은 거 몇 번 이야기하면 바로 그냥 흡수해지고 바로 사용하고 이렇게 여기에 입력이 돼버린다. 각인이 돼버려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을 뇌과학에서 특히 어린애들의 뇌과학에서 밝혀낸 사실들이고, 동시에 나이가 3살부터 7살, 그러니까 유치원 교육에서는 뭐 옛날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런 게 있었다고. 내가 미국에 있었을 때 원어로 된 그 책이 있는데, 내가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거의 전부는 내가 유치원 시대에 배웠던 배움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유치원 그 이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요.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맞이해서 창의력이 중요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한 이 시대에, 그리고 인간의 뇌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이제 초기부터 다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그 말이 이제 맞아요. 3살부터 이거 생각하는 패턴이나 그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도전 의식이랄지 곧바로 이제 실패라고 생각하고 그 끈기 있게 계속 지속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놈들이 이제 성공한단 말이죠. 그래,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어렸을 때의 교육이고, 우리 학부모나 교사들이 그것을 잘 터득해야 되고, 국제적인 영재 교육이 전부 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에 근거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황 교수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그 일반적인 아웃라인을 이렇게 다시 설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또 강조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자아 자부심을 발전시키려면은 결국은 몰입을 잘해서, 몰입을 잘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면 자아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통해요. 그게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몰입을 잘하면 자아 자부심이 아주 강하게 잘 발전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타이틀은 자아 자부심이지만은 몰입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이거 이제 몰입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도전 정신, 인내력, 우리나라가 인내력이 세잖아요. 그리고 인내력도 있고 끈기가 있고 지속적이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몰입 단계에 있으면 즐거움이 있어요. 또 강의에 나오겠지만, 하여튼 무엇을 이제 어떤 스테이지에 몰입 단계가 있는데, 상당히 심화된 몰입 단계, 예컨대 자아 실현 단계에 왔을 때는 생각하는 그 자체가 즐겁다고. 그게 경험을 해보라 이게 진짜 이게. 그 쏠쏠한 재미가, 공부하면서 쏠쏠하게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 뭐가 됐든지. 그런데 이제 이 쏠쏠하게 재미있는 것이 의미가 없는 만화책이랄지, 예를 들어서 뭐 게임 같은 걸지, 마약이랄지, 그런 것도 이제 쾌락이 있고 재미가 있는데, 그것은 파괴적인 쾌감이란 말이에요. 파괴적인 욕망. 건설적이고 발전시키는 욕망을 발전시키는 것은 건강한 욕망, 즉 몰입을 함으로써 입시에도 도움이 돼요. 근데 이 책을 너무나 과신하고 어렵다고, 이 공부를 이제 자기가 경험하고 이 교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많이 되고, 이제 그래서 본인이 이제 실천하고 좋은 효과를 봤는데, 사실 이런 책을 잘못 인도를 받아가지고 잘못 생각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뭐 명문대학교나 보내기 위해서 이것을 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또 제대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부모가 뭐 몰입을 잘한다고 어떻게 해서 어린애가 몰입을 해요? 자기 자신이 몰입을 하는 것이 몰입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나 교사가 몰입을 잘 체험하고 자기가 경험을 하고 나서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이제 이 뇌를 발전시킨다. 그렇게 순서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내 아들이, 자녀가, 딸이 명문대 보내기 위해서 처음부터서 뭐 몰입을 시켜보자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자녀들한테 혼란만 시켜주고 역효과가 난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지. 모르겠으면 아주 포기하고 전문가한테 이제 물어보든지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 해야지 쉽지 않다고 이게. 그래서 이 교수님의 저작에 있어서 아웃라인을 설명했는데, 다음 강의는 이제 조금 저기 세세하게 이 내용대로, 책 내용대로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